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한국 스타트업이 미국에서 혹은 스타트업이 될 수도 있고, 뭐 기업이 될 수도 있고, 기업 담당자가 될 수도 있고, 개인이 될 수도 있겠죠. 미국 사람들과의 미팅에서 실수하는 5가지 사항에 대해서 브리핑 해드리고요. 또 미국인 상대방이 바이어가 됐던 투자자가 됐던 실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좀 브리핑을 해드리는 그런 강의 준비해 봤습니다. 자, 오늘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5가지인데요. 여러분이 스펙이나 나열식으로 소개하고 why us 없이 what만 늘어놓는 거 첫 번째 실수입니다. 두 번째, 질문을 회피하고 과장하는 거 미국인이 싫어하고요. 약점을 숨기려고 하다 보면 이제 신뢰가 하락하는 그런 현상. 세 번째, 수차 없는 주장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 번째, 미팅 후에 팔로우 없는 거. 다섯 번째, 미국과 한국 간의 문화적 커뮤니케이션 차이에 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스펙을 나열식으로 소개하는 겁니다. 이제 미팅이 잡혔는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회사 소개나 뭐 및 기술 자료 같은 거를 그냥 나열하는 거죠. 가급적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소개하려고. 완만 늘어놓는 건데 이거는 제품의 기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소개하는 거. 다음과 같은 5개 제품군이 있습니다.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. 바이어나 투자자나 여러분과 미팅을 함께 하고자 하는 잠재 고객이 될 수도 있고 협상가들은 왜 이 기업과 혹은 이 사람과 내가 해야 되는 건지에 관한 궁금증을 갖고 미팅을 제안한 거거든요. 따라서 모든 걸 다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상대방의 산업군에서 혹은 우리가 타겟하는 그 산업군에서 겪을 만한 페인 포인트를 먼저, 즉 상대방의 문제를 한두 문장의 하나의 케이스로 짚어서 스토리텔링 하시고요.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결과 중심으로 우리 제품을 사용하시면 어떤 수치를 가지고 이러이렇게 가능하다라고 연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뿐만 아니라 결국 모든 비즈니스에는 사람이 뒤에 있잖아요. 그래서 왜 우리 팀 혹은 이 대표자가 뭐 독보적인 경험과 특허와 또 고객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차별화를 팀과 혹은 개인 대표자의 철학 이런 것들로 좀 인지시키고 강의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기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많아요. 근데 바이오나 투자는 그런 기능을 찾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와 함께 문제 해결하는 거에 기여할 수 있는 팀인지를 본다라는 거죠. 자, 두 번째 또 피해야 할 실수는 바로 질문을 회피하고 과장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 "아직 준비 중입니다."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점을 약점이라 인정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회피하는 경우 있죠. 이런 거 별로 미국인들 좋아하지 않아요.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면 "아직 뭐뭐 하는 단계고 언제까지 완성됩니다."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약권을 확정된 것처럼 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"협의 중이다."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안 되고요. 또 모르는 질문에 억지로 답변하려고 하지 마세요. 자, 대신 아직 완성 중이지 않은 거는 지금 어떤 단계인지, 언제 내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. 답을 모르는 경우는 확인 후에 24시간 내에 메일로 전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좋고요. 또한 모르는 질문에 억지로 답을 하기보다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시고 "아, 이건 저의 약점인데 인정은 합니다만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중이고 몇 개월 내에 그것을 백업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될 것 같습니다."라고 먼저 리스크를 인정한 후에 해결 방안을 알려주시는 것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. 미국 바이어나 VC들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아요. 누구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. 대신 정직한지, 또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 인식 자체를 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세 번째는 숫자 없는 주장이에요. World's best, Korea's number one, unique 이런 거.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. 미국에서는 그 카피라이팅 같은 거 만들 때 number one, world's best, the only 이런 거는 법적으로 금지하는 조항도 있어요. 과장 광고라고 해서 과대평가, 과장 광고. 예전엔 그런 광고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통신법에서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래서 근거 없이 이런 거 남발하지 말라라고 광고 업계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회사와 제품을 소개할 때 이런 최상급의 표현 남발하는 건 금해 주시고요. 시장 소개를 할 때도 탐쌈 조사 없이 그냥 "시장은 크다."라고만 얘기하는 것도 그리 의미가 없습니다. 고객 사례도 "고객이 만족했습니다." 이런 거보다는 "몇 퍼센트 정도 비용 절감하는 데 저희가 기여했습니다."라고 정확한 수치를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주장마다 수치를 연결해서 고객사 평균 비용을 28%나 절감한 시스템이었다라든지
시장 규모는 정확하게 언급하시고 가장 최신 정보를 출처를 뭐 좀 공신력 있는 가트너나 IDC의 최근 정보를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. 파일럿 결과가 있다면 그냥 단순히 고객이 만족했다라는 용어보다는 수치화해서 슬라이드에 정확하게 넣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자, 네 번째는 미팅 후에 연락드릴게요 하고 연락 없는 거.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. 미팅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미팅이라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교환을 왜 해요, 그러려면? 명함 교환이나 뭐 미팅, 콜드 미팅 같은 거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피드백을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시면 그냥 여러분 시간 낭비한 거예요. 그쪽에서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. 연락드리겠습니다. 또 계속 I will keep you posted 하고 무소식이 되면 안 되겠죠. 팔로우 이메일에도 그냥 정말 인사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에 관해서 오늘 이러이런 이야기 했고 앞으로 언제 우리가 또 업데이트 하겠다. 미팅 하시고 난 후에 24시간 이내에 요약 이메일을 발송하고 그 이메일에는 오늘 미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러이런 내용 다뤘죠? 다음에 제가 업데이트 해드릴게요. 이러이런 거 다음에 합시다. 우리가 샘플 보낼게요. 언제 다시 만납시다. 제가 실리콘밸리 다음 주 출장이니까 가서 뭐 다시 연락드릴게요. 라든지 이런 다음 액션을 꼭 제공해 주시고요. 또 시간이 지난 후에 2주 후에 뭐 추가 팔로우를 한다든지 많이 만나는 보다 몇 개 안 만나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혹은 그 업체를 통해서 뭐 소개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더 커지니까요. 또 업계 내에서도 이야기하는 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지켜주시고 자주자주 연락하기. 여러분 오토매틱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 계속 연락 나눌 수 있게 캘린더에 좀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죠? 자, 마지막은 미국과 한국의 문화 차이입니다. 한국은 빙 둘려서 말하는 문화가 강하다면 미국은 조금 더 직선적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예의상 안 된다는 말을 못하고 it's gonna be challenging, well, it's maybe 이렇게 하시면 조금 어렵다는 상대는 불가능이라고 해석을 못해요. 그러니까 누가 뭐 우리랑 점심 할래요? 근데 I would love to, but not now, maybe next time 이렇게 하면 그게 정말 next time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안 되면 싫다, 명확하게 못하면 못한다라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yes나 no 대신 애매하게 답변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좀 유지하고 나중에 알게 되면 이 사람은 항상 yes맨인지 no맨인지 모르겠다, 되게 신뢰를 못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인지될 수 있어요. 우리는 침묵하는 거는 좋은 거죠. 그냥 질문 있어요? 아무도 질문 안 하면 그냥 없으니까 그냥 끝내자라는 뜻인데 미국 문화에서는 침묵하면 뭔가 좀 불만인 것처럼 생각하고 불확실성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침묵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. 직접적으로 못하는 경우에는 현재는 안 되어 있지만 Q3까지는 가능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협의 가능하니까 그렇게 좀 언급해 두죠. 그죠? Not now, but we'll be able to do it by 뭐 Q3라든지 명확하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며칠까지 확정해 주겠다. 그죠? I don't have the authority to decide now, but I will do our internal meeting and we'll come back to you in 3 days.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내가 지금 권한이 없으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얘기해보고 3일 안에 다 대답해 줄게라든지. 이게 훨씬 더 미국적인 거죠. 내가 이 사람이랑 견해가 달라. 우리를 비판하는 얘기를 했어. 그런데 나는 그걸 디펜드하고 싶다 하면 No, you're not right. 이렇게 막 너무 그것도 막 감정적으로 바로 노하지 마시고요. Good point, but I understand your point, but 이런 패턴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미국식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명확하게 싫으면 싫다, 좋으면 좋다 하는 게 오히려 직진하는 게 직접 화법이 훨씬 더 좋다. 더 그런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의 내용 핵심 요약. 그냥 what으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why us로 시작하시고요. 정직함이 곧 신뢰이다. 모든 주장은 숫자로 하시되 데이터로 백업해 주시고 팔로우업은 24시간 이내. 그리고 빙빙 돌려대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말해서 명확함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바랍니다. 네, 오늘 영상에서도 이렇게 미국인과 한국인들의 커뮤니케이션 패턴의 차이, 또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.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. 제가 워낙 컨설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날 때마다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또 영상으로 공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남은 하루 좋게, 재미있게, 행복한 일 많이 만들어 내시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